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메오스트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우선 알러지 중에서 천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천식이라는 거는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 알러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즉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즉시 1시간 이내에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요. 주로 나타나는 거는 기침을 하면서 갑자기 기관지가 수축을 하고 막 숨을 못 쉬게 되고 따갑고 어떤 사람은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때 막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또 천천히 회복이 되다가 또 어떤 사람은요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또 갑자기 또 특별하게 또 노출 안 됐는데 한 번 더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early and late 해가지고요, 초기에 그다음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천식 아스마틱 리스판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러지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분 내에 기관지 수축이 확 일어나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왜 여러분 알러지 중에서 히스타민 아시죠? 히스타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스터 셀이라는 셀이 있어요. 이 마스터 셀에서 나와가지고 히스타민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프로스타글란딘 우리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프로스타글란딘 중에서 왜 짝수 계열은 뭐예요? 혈관을 수축하고, 그죠? 들어보셨죠? 어디 배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우리 오메가 6, 그죠? 감말레놀렌산 이야기하면서 들어보셨잖아요. 보면은 짝수 계열은 수축하고 홀수 계열은 이완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히스타민. 그래서 우리 보통 항히스타민제 쓰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히스타민하고 이런 프로스타글랜딘 짝수 계열에 해가지고 기도가 이렇게 평혈권이 확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게 알러지예요. 바로 천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급하게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뿌려가지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나타날 수도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레이트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알러지가 노출되고 나가지고 한 10시간 지나고 나가지고 갑자기 또 수축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증상은요 초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은 나타나는 게 뭐 때문에 나타나냐면은 앞에는 주로 마스터 셀에서 나타나 이런 건데, 뒤쪽에는요 주로 단핵구, 호중구, 쉽게 말해서 백혈구에 의해서 나타나요. 백혈구, 단핵구, 중성구, 백혈구잖아요. 그 다음에 T임파구, 그 다음에 호염구, 호상구, 전부 다 뭐냐면 백혈구예요. 백혈구에서 나타나는 뭐다? 일종의 염증 반응이에요, 여러분. 염증 반응. 무슨 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알러지 자체는요, 초기에는 과민 반응이지만요, 나중에 되면요, 온몸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재발하고 또 새로운 알러지 들어오면 또 증상이 심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우리 TV에 보면은요, 의사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못 밖에 없다 그래요. 피해라.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몸속에 지금 뭐예요?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데, 피한다고 하나 피하면 또 2개 나타나고 3개 나타나고 4개 나타나고, 그럼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결국은 뭐냐면 피한다고 대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100% 답은 제시 못합니다. 원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유자력사인데 많이 보셨잖아요. 오늘 요거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모유자력사는 뭐예요? 엄마가 먹는 어떤 환경적인 독이,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뱃속에 있는 엄마 몸속에 있는 이런 독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퇴발을 통해서 이 독소들을 넘겨줘요. 그러면 태어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알러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독소들은요 주로 지방 조직에 많이 축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유방이라는 건 지방 조직이잖아요. 그죠? 이 유방에서 A가 젖을 먹을 때마다 그 독소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 사실 옛날에는요,
주로 환경적인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1900년 이후부터는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그 과민 반응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알러지 어떤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자, 소메시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뭐냐?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엄마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POP란 말이 나와요. POP. 이 POP가 바로 쉽게 말해서 환경 독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넘겨주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모유를 통해서 넘겨주는 방법.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더키라는 이분이 이제 지금 책이 아까 그 호메시스인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호메시스를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당뇨병 아시죠? 당뇨. 뭐 자세히 설명은 지금 짧아서 다 못 드리겠지만요. 당뇨에는 크게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즉,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1형 당뇨는 소아당뇨예요. 그죠? 소아당뇨는 우선 이거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판크레아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보통 나타나는 1형 당뇨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1형 당뇨 말고 2형 당뇨를 이야기하는데, 2형 당뇨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는 이런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슐린 분비는 기능은 정상이에요. 즉 췌장 기능은 정상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 인슐린 분비는 되는데 인슐린이 1번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다 안 되다 결국은 인슐린 분비 자체도 떨어지게 되는 이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2형 당뇨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2형 당뇨는 사실은 단지 당뇨 하나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성질환들, 그래서 어떤 게 있습니다. 고지혈증,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비만,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죠? 심장병, 그 다음에 뇌졸중, 이런 거 다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관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 2형 당뇨가 왜 생기느냐? 즉,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느냐? 이런 거에 대해 지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는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DGT라는 이야기인데, DGT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감마 GTP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병원에 가가지고 그죠? 간 검사를 하면 가장 먼저 검사를 받는,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GOT, GPT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AST, ALT.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간 세포에 있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래서 간 세포가 파괴되면은 AST, ALT 하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간에 염증이 생겨서 간 세포가 파괴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감마 GTP, GGT. 그래서 보통은요, 감마 GTP, GGT는 왜 높아지느냐면 제일 많은 원인은 뭐냐면 바로 술이에요. 술 때문에 간 세포가 파괴되면 감마 GTP가 보통 50에서 100 이상으로 쫙 올라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감마 GTP를 높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좀 어렵죠? POP. 쉽게 말해서 잔류성 유기화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란 말이에요? 환경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경 호르몬 공부 많이 하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는 놈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계속 축적이 돼 있으면서 이 POP가 높아지면은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야를 어쨌든 간에 한번 해독시켜 보겠다고 막 노력하다 보면은요, 이 감마 GTP가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마 GTP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보통 우리 아까 제가 2형 당뇨 이야기했잖아요. 2형 당뇨는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뚱뚱한 사람들, 비만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어떤 사람들요? 고콜레스테롤 있는 사람들, 혈관이 나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뇌질환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2형 당뇨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
뚱뚱한데도 아니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당뇨병이 잘 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뚱뚱한데도 당뇨병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의미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막 확인해 보니까 딱 하나 발견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감마 GTP예요. 감마 GTP가 보통은 50 이상이 나야지 뭐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50도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여기 보시면요. 10 여기 보면 10 이하의 사람이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 좀 작아 잘 안 보이죠? 10 이하 미만인 사람은요. 10에서 20인 사람보다는 8배가 10에서 20인 사람이 10 이하인 사람보다 8배가 많고 20에서 30인 사람은 10배, 30에서 50인 사람은 20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감마 GTP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수치는 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감마 GTP가 10 이상 증가하는 사람 중에서 이 수치 레벨에 따라 가지고 별로 안 뚱뚱한 사람도 당뇨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마 GTP는 아까도 얘기했죠. 먼저 술 때문에 해독하려고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야? 체내에 뭐가 많단 말이야. 체내에 이거이 많단 말이야. 잔류성 유기화합물, 환경 호르몬이 이 사람의 몸속에는 많다. 그래서 이 감마 GTP를 POP를 없애려고 간에서 노력하다 보니 해독하다 보니까 이 감마 GTP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특히 말해서 POP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 때문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뇨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OP가 여성의 몸에 많으면은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임신애가 애한테 넘겨주는 가장 최악의 방법. 두 번째는 모유 수유해가지고 넘겨주는 정말 안 좋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POP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개념을 잡고 POP라는 건 첫 번째 인공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분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지용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체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지방 조직에 가가지고 다닥다닥 축적되는 거예요. 지방에 축적돼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뭐냐면 이건 먹이사슬의 윗단계에 있는 놈일수록 결국 뭐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윗단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 물고기 중에서 큰 놈을 먹으면은 농축되는 거 그대로 먹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놈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어디 축적이 돼? 지방 조직이 축적돼. 그래서 유방에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POP를 가질 확률이 상당히 더 높다는 거예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POP가 그죠? 이 저용량의 POP 자체가 2형 당뇨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POP 대사 과정에서 이 GGT가 필요하다. 그럼 GGT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글루타티온 가는 거 아시죠? 글루타티온. 글루타티온 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 체내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글루타티온 가는 거는 사실 그 우리가 뭐 셀레니움 이야기하면 셀레니움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데 셀레늄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 글루타티온을 활성화시키는 효소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하는 게 있어요. 글루타티온 프록시다제 하는 거를 활성화해가지고 이 글루타티온의 기능을 높여줌으로써 몸에서 어떻게 이런 항산화 기능이 막 극대화되는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이 글루타티온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감마 GT가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글루타티온은요 세 가지의 아미노산 글루타민하고 시스테인하고 글리신인데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바로 글루타티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글루타티온을 직접 내가 먹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글루타티온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항산화 물질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사실 도움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감마 GTP가 높아진다. GGT가 높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이 글루타티온의 어떤 기능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몸속에 뭐가 많다? 환경 독소, 즉 POP가 많다. Persistent Organic Pollution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왜 소아 비만이 그럼 끝까지 비만이냐?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가 성장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애가 3세, 즉 4세까지 성장 확 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되고 나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소아하고 성인 차이가 뭐냐면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애가 키도 크지만 뭐가 자라요? 세포 수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의 성장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굳이 비만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요. 소아는요. 세포 수도 늘어나지만은 세포 크기도 늘어나는 게 소아 비만이에요. 성인 비만은 크기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소아의 시기에 그죠? 이런 지방세포 숫자를 그죠?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POP는요 아주 조금씩 끊임없이 지방 조직에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는요 정상 내내에 존재하는 이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독은 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은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중성지방하고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에 도달해가지고는요, 거기서 뭘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사람 몸속에서 염증 소견을 유발해서 이것 때문에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로 나타나는 게 알러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자가면역질환이고 그죠?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인데 일반적인 화학물질은요.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다 사라지는 데 비해서 이 POP는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한 번 돌아왔다가 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독 중에서도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이 경피독은 내 몸에 돌아가지 안 나가잖아요. 왜 안 나가요? 이게 전부 다 지방 조직에 딱 축적이 돼가지고요. 이게 빠져나가는데 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안 되지.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뚱뚱하다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 뚱뚱한 지방 세포 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 뭐란 말이에요? 바로 POP란 말이에요. POP.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POP를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제거해 준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호메시스란 말이에요. 호메시스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요. 자, 현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질환의 병리적 기전에서 가장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염증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알러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통 알러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민 반응이다. 그래서 뭐하러? 치료는 어떻게 하라? 급한 대로 정상을 없애주기 위해 상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가 정상 완화시키되 두 번째는 뭐하라? 피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요 몸속에서 지금 만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건데 피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염증은 기본적으로 인체 내에 침입한 외부 물질이야 이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 신체의 적응작용이다. 쉽게 말해서요. 처음에는 그놈 하나를 없애려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 결국은요. 나중에는요.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돌아가도 계속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단지 피한다고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POP 노출은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어요. 글루타치온이 계속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내에 정말로 중요한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이런 그죠? 항산화 기능을 하는 이 물질이 계속 막 감소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기능이 안 돼.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은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 만들고 그죠? 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사 기능이 떨어져.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 반응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물어보면은 질환들이 생겨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거 피해야 되나? 근데 못 피하잖아. 그래서 만성 질환에 의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POP는 결국은 무조건 다 나쁘나? 아니면 어떻게 무조건 위험하나? 우리 계속 이야기하기로 무조건 피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POP를 100%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없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POP를 피하고 싶으면요. 말 그대로 요즘 TV 나오듯이 뭐예요? 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죠? 이 산을 벗어나야 돼. 근데 우리 그걸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양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현재 이 POP 농도는요. 나름대로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점점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생산이 금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알러지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단지 이게 뭐예요? POP 자체의 농도만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호메오시스의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럼 호메오시스가 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민혁 리더님께서 해주신 건데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자, 건물이 병이 나는 데는 이 100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 포탄이 허용되어서 50개인데 포탄 한두 개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작게 몇 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요. 적은 정도의 어떤 이런 독성이 몸에 들어가면요. 어쩌면은 이 독성을 없애려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의 어떤 반응이 내 몸의 면역을 더 높여가지고 도와지 더 좋게 하지는 않는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POP가 차라리 더 적당한 양은 내 몸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가? 무조건 다?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정도의 어떤 독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긴데 어떤 사람은 왜 병이 안 생겨? 그쵸?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호메오시스인데 사실 말씀 이게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적당한 정도의 어떤 독성에 우리 몸이 노출이 되면 어쩌면은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생각.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독소에 적당히 노출시키면 다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선형적인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건강지수가 있고 여기 보면 지용성 화합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뭐예요? 비례하는 거란 이제 우리 생각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농도 레벨에서는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이때 글루타티온 농도도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어떤 정석이 반응이 높아지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호메오시스가 나타나노? 하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몸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넓게 이야기하면 뭐단 말이에요? 면역이라는 게 면역. 그럼 면역이 뭐냔 말이에요? 어떤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호메오시스 반응을 높여주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서 이런 POP 농도를 그죠? 돌았는 그걸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죠? 방어하려고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몸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100명의 어떤 그죠? 날 방어하고 있는 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느냐? 단지 피하는 것만이 능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호메오시스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과학적으로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타냈는 게 이 8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소식, 두 번째가 간헐적 단식, 세 번째가 운동, 네 번째가 파이토케미칼, 다섯 번째가 햇빛, 여섯 번째가 더위와 추위, 일곱 번째 때밀기, 마사지, 사우나, 여덟 번째가 마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소식인데 현대인들은요 어떤 병이 나타나는데 그 병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결핍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다. 뭐 때문에 생겨요? 과잉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소식하는 거예요. 적게 먹으라는 거죠. 그 대신에 무조건 다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식은 어떤 걸 소식해야 돼요?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거는 줄이고
아까 했던 호메시스 반응을 높여줄 수 있는 거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재현님. 자, 그래서 소식에 대한 이제 옛날에 이 연구 결과인데 이게 뭐냐면 적게 먹으면은요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뭘 쓸 수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 태화된 어떤 이 단백질이나 이런 기관을 이용한다는 게 연구됐어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은 내 세포가 위기를 느끼면서 그죠? 위기를 느끼면서 이미 있는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더라. 세포가 자기 살을 먹는다. 그걸 오토파지라고 그래요. 오토파지. 자기 포식.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외부에서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나를 방어,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내 내부 단백질을 재활용하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오토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뭘 적게 먹어야 되노? 지금 남았더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에너지 중에서도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떤 탄수화물? 특히 이당류, 설탕 무조건 줄여야 돼. 맞죠? 자, 두 번째, 지방은요. 동물성 지방, 그죠? 무조건 줄여야 돼. 하지만 오메가6, 3 같은 거는 많이 먹어야 돼요. 단백질, 동물성 단백은 줄여야 되지만 식물성 콩단백은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 몸 축적돼가지고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에너지 과잉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대사시키고 그죠? 이 독을 없애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그죠? 파이토팩타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식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에 거는 너무 많이 먹고 뒤에 거는 안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소식이란 미량 원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그죠? 먹는 식단을 소식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간헐적 단식. 요즘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는 쉬워요. 왜?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보통 한 7시에서 8시 정도에 많이 저녁을 먹고 나면 아침 안 먹고 그 다음날 그죠? 12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이렇게 공복을 또 유지를 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간이 기능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간 아까 POP라 이런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간헐적 단식인데 자 현대인들은 소식보다는 이 간헐적 단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칼로리 자체를 별로 안 줄여도 돼요. 하루에 2끼 먹으면 되니까.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서 많이 안 줄여도 우리 세포가 인체해주는 호메시스 반응과 유사함으로써 근소실 방지를 하면서 호메시스 자극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게 너무 많은 이 시대에는 사실 적응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간헐적 단식은 본인 형편에 따라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매일 해도 되고 만약에 매일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주중이나 주말에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담즙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담즙액은 뭐 하는 거냐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지방을 재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즙에 이 POP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사실 운동이 우리가 좋은 건 알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 생각할 때 운동은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또 뭔가 긍정의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할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은요. 사실 운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일종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고요. 대사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약간 일시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사실 내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근육이 어떻게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서 내 몸에는 일종의 뭐냐면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 작용에 해가지고 이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이 호메시스 반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그죠?
하여튼 POP 배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림프순환. 그래서 이 소장 어떤 림프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POP를 그걸 통해서 배설해 주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순환되는 거 잘 아시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 거 아시죠? 동맥은 뭐죠? 동맥은 심장에서 폐에서 충분히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심장에서부터 그 산소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기에 이 영양분과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동맥. 그죠? 그리고 정맥은 뭐예요? 장기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착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 속은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동맥은 빨간색인데, 뒤에서 정맥은 뭐야? 약간은 검은색이에요. 검은피. 그래서 너무 검은피면 큰일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옆에 보면 정맥을 따라가지고 뭐 했냐면 바로 림프순환입니다. 림프순환은 바로 뭐가 통과한단 말이다? 여기는요, 지방. 그죠? 그 다음에 노폐물, POP. 그러니까 지방과 그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가지고 흘러가서 다시 심장 근처에서 해가지고 심장을 들어가는 게 바로 림프예요, 림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림프는요, 노폐물도 들어가지만요, 나쁜 길로 많이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염증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 커져. 유방이 아프면 여러분 어때요? 당장 겨드랑이가 아프죠? 느껴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유방에 암이 생겨서. 그럼 이 암세포는요, 혈액을 타고도 전이가 되지만요,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임파선을 타고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급성 염증에 의한 거는 임파선은요, 통증이 생기면서 아파요. 대표적으로 편도선이 붙으면 여기가 막 염증이 생기면서 아프죠. 마찬가지인데, 근데요, 암은요, 편도선이 커지는데 통증이 없어. 거기 약간 또 다른 차이. 왜? 만성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OP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보통 림프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그 세포에서 에너지가 합성이 돼, 장이잖아요, 장. 그죠? 장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요, 수용성은 모세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 간으로 가.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어떤 물질들. 근데 지용성은 중간에 노란색 보이시죠? 암주간을 통해 가지고 지용성 영양소는 흡수돼 가지고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심장을 가는 거예요. 림프관. 근데 요걸 조금 더 보시면 간이잖아요. 간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보통은 심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인데 간은 약간 다르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간은 어떠냐면은요, 보세요. 재밌는 사실은 간은요, 간 동맥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큰 놈 들어가요. 이건 일반적인 거 똑같잖아요. 장기로 가가지고 간에 가가지고 영양분과 뭐를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까만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간 동맥 쪽에 정맥으로 나가서 이렇게 심장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간순환이거든요. 일반적인 순환. 그런데 간은 우리 소화기 있잖아요. 그래서 위나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 이게 어디로 가? 간 문맥이라는 놈을 타고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간 문맥. 그래가지고 간에서 이 영양분이 재배치되기도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들어가는 게 간 동맥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간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게 되는 게 이제 간의 어떤 건데, 근데 이제 아까 했지만 소장에서 나오는 뭐예요? 지용성, 그리고 아까 이제 POP는 암주가를 통하고 림프가를 통하고 이렇게 순환한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기능이 크게 이해해서 대사가 있고,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대사가 되고, 단백질에 해가지고는 알부민이라는 게 통해서 몸에 붓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불린 하는 거는 면역을 만들고, 이거는 간단할게요. 그 다음에 조혈작용하는 거요, 하는 거 멍을 안 들게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간의 대사예요. 그런데 해독 기능 하는 거예요, 간에서. 그래서 아시잖아요. 보시면 이 경구독이라든지 경구독은 왜 90%가 배설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소화기관, 그 다음에 간에 의해 가지고 돌아오는 어떤 독소들이 다 90%가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피독은요, 아시다시피 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POP가 돼가지고 지방세포에 축적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림프 순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면서 소장의 림프관 흡수를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POP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려면요, 흉식 호흡보다는요, 복식. 그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즉 동양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림프 순환을 더 극대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WS 자랑이잖아요. 이 식물 영양소. 그래서 색깔 있는 5가지의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줌으로 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기도 하고,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성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식물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만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 색깔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이 POP를 뭘 해준다? 제거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파이토케미칼 자체는 식물 자체가 외부의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나쁜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방어수단이었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기능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파이토케미칼 자체도요, 시작은 바로 뭐냐면 호메오시스 반응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켜가지고 내 몸에서 호메오시스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처음엔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또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칼이, 그죠? 그래서 일부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토케미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대표적으로 녹즙을 막 그래 짜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 작살나는, 간이 문제되는 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절대로 너무 과량의 이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칼의 장점은 호메시스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일부러 엄청난 양을 농축시켜 먹기 전에는 독성이 가기 힘들다. 근데 가끔은 너무 독성을 먹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먹으면은 무조건 파이토케미칼 내 몸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기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난함이요. 즉 비료라든지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완전 유기농 상태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이 파이토케미칼 농도는요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식물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서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식물성 제품 자체는 호메오시스 자극이 있다 없다? 적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파이토케미칼 자체는 암세포도 없애줄 수 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은 사실은 햇빛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햇빛 속에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독성이 안 되게끔만 우리가 섭취를 받게 되면은요, 바이타민 D도 합성하지. 그죠? 면역 비타민이잖아요. 그 다음에 멜라닌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멜라닌은 나쁜 놈 취급하잖아요. 그죠? 뭐 피부 암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기미 주근깨를 유발해가지고 멜라닌이 나쁘다 하지만 사실은 멜라닌은 뭐예요?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한 뭐예요? 면역이에요. 면역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는 이런 자외선이 다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 이 파이토케미칼이 추가적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덥고 춥고 하는 거, 이런 환경적인 변화. 그죠?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요즘 보면은 온열요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속도로 온도를 내려가지고 냉온요, 그러니까 냉증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신체는 36.5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1도만 떨어져도 만성질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5.5도만 되어도 알러지라든지 아토피가 되고, 그 다음에 35도가 되면요, 암세포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결국 죽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내 몸의 중심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말초의 어떤 그걸 높이는 거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염증이에요. 염증을 만들어라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중심 체온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몸에 있는 면역작용과 대사작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쪽으로 해보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로 냉찜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냉찜질은 뭐냐면 요 국소 부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그런 건데, 요즘 이런 걸 해요. 크라이오세라피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보면 마이너스 161도거든요.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최대 3분까지. 원형기구에 들어가서 3분 정도 해가 체온을 영하 20도까지 떨어뜨리면은요, 몸에서 대사가 떨어지면서 특히 나쁜 어떤 대사가 일어나는 그쪽의 염증을 줄여줌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이런 크라이오세라피가 요즘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통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때밀기 좋아하세요? 마사지 좋아하시죠? 사실 이런 마사지나 때밀기 이거는요, 뭐 사우나, 결국 이건 뭐예요? 뭘 좋게 해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특히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지만 림프순환, 그죠? 림프순환을 통해 가지고 POP가 대사가 잘 되게끔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저는 마사지는 너무 좋아하는데 때밀기하고 사우나는 잘 안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게 도움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실 호메오시스를 자극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실험, 암세포를 주입하고 나가지고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무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간헐적 유발시는 암세포 발생이 적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호메오시스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예요.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죠? 제거되지 않는 스트레스.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스트레스. 사실 이런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만성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영양학적인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걸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거, 눈물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배설물 중에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단 하나의 배설 분비물이 다 되어 있어요. 긍정의, 그죠? 그런 기쁨의 눈물이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POP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걸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우리가 터득해야 될 강력한 뭐다? 해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독소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요법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결국 뭐냐면 이 POP라는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베이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건강 강의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 나름의 방법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또 우리 이제 재민 리더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뭐 위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봤고 또 지금 POP를 여기서 강의해보고 하잖아요. 면역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베이스에는 뭐냐면 전부 다 해독이에요. 해독. 쉽게 말해서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독소를 어떻게 제거해 줄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미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업이 아니라 아미 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 POP 배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품들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바디버든 결국은 뭐냐면 이런 독소를 제거해주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공기. 그죠? 그래서 좋은 공기 결국 뭐냐면 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런 초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제거해줘야 되겠다. 왜? 이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전부 다 뭐니까? 환경 독소니까.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 사용을 하고 마스크 사용하고 그 다음 앰모스피어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1차적으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물을 먹는 게 중요하다. 항상 우리 공부해보시면 좋은 물은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POP라는 이런 물질들이 없애야 된다. 즉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면서 미네랄이 풍부히 있음으로 해서 그죠?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 이스프링 자체는 이런 환경 호르몬을 없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환경 호르몬을 배설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다 이 말이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음식 이야기는 어쨌든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유기농 음식을 먹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나 항생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과일이나 그죠? 채소에 대해서 있는 그런 걸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누트리아 제품 사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에서는 좋은 지방이 너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쁜 지방, 즉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이런 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 몸에서 혈관을 나쁘게 하고 POP 순환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 특히 오메가3, 깨끗한 오메가3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방은요, 우리가 이건 지방하는 거, 특히 오메가3는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항산화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팩터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요, 항산화 기능이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염증을 떨어뜨려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뭐예요? 장에서 나쁜 독소는 다 제거한다는 거죠. 남아도는 탄수화물도 제거하죠. 남아도는 지방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도 제거하죠. 중금속 제거하고. 그래서 결국은 식이섬유를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운동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림프 순환을 도움을 주고요.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액 순환을 도움을 줌으로 해가지고 이런 바디버든을 그죠? 독소를 제거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속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뭐 인덕션 이런 거 유해 물질을 제거해주는 걸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뒤쪽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복수 반응 촬영을 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잠깐만요. 자, 우리 저기 프로틴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 단백질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하죠. 단백질 자체는 우리 면역 물질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다 중요한데 특히 이 글루타티온 하는 거는 사실은 이 POP 제거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글루타티온은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티온 가는 물질이 지금 시중에 보면 이것만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는 특히 시스테인이잖아요. 이 글루타티온 합성을 위해 가지고 이 20개의 아미노산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글루타티온 자체를 만들어주는 아미노산을 먹고요. 또 글루타티온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셀레늄을 많이 먹어야 돼요. 셀레늄, 미네랄이죠.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요. 글루타티온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줄 때 반드시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금속을 배설해주고요. 그 다음 암세포를 없애줄 수 있는
치매도 예방해주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미네랄 중에서 셀레니움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은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하는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소의 분비 및 DNA 합성에 관여되고 생활 독소 및 중금속을 직접 없애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SOD카는 항산화 효소를 도와주는 보조 효소가 아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없는데 망간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망간, 셀레니움, 그 다음에 몰리브덴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미네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없지만 비타민 중에서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 특히 피 없이 배설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거는 비타민 A, C, E가 다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A, C, E.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면역 비타민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잖아.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세포 활성화시켜주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직 다 기능 다 몰라요. 그죠?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결국은 뭐냐면 아연이나 셀레니움이나 파이토케미칼 모두를 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더블엑스라는 거죠. 더블엑스. 그래서 사실 더블엑스만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아미노산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유산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뭐 다 먹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그래서 식이섬유는요, 사실 POP 제거, 위장관에서 식이섬유라는 거는 이런 독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브비치라든지 파이브파우더 이런 거를 꼭 먹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기 마지막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이 호메시스는 뭐 이덕기 교수님이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책을 쓰셔가지고 나와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오는 걸 우리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그 환자분이 사실은 그 사람은 몸에서 지금 호메시스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처음에 한번 그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몸에서 지금 염증 반응이 지금 완전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지 그냥 마스트셀에 의해 가지고 히스타민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이 수축이 왔다면 이 사람은 지금 몸속이 지금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때 보면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그죠? 백혈구라든지 그죠? T세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몸에서 지금 막 호메시스가 안 일어나니까 염증이 해가지고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조금만 더 세rum 또 들어오면 또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 계속 뭐다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단지 뭐냐면 그걸 피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호메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금방 얘기했듯이 8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식생활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반응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어쩌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오늘 강의가 또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